예. 조금 더 보면은 이제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재헌헌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헌헌법 전문에 보면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지금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대한민국은 건립되지 않았고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임시정부 수립이 3.1 운동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예.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여기서 재헌헌법 전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독립정신 계승입니다. 여기서 임시정부, 저기서 대한민국을 달리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임시정부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독립정신 계승이 이 마지막에 1987년도 헌법 이전까지는 독립정신 계승이 계속 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와서 이제 김준엽이라든가 이런 그 좌파들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헌법 전문, 오늘날 쓰는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법통이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 전에 역사학자 누구였습니까? 아니, 역사학자가 아니고 김준엽 고려대 총장 같은 옛날 고대 총장하신 분. 예, 그건 광복회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런 것을 아래 임시정부를 중요시해 버린 거죠. 중요시했구나.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이 가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법통을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 그 법통을 어디로 연결하느냐? 4월 11일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로 연결해 버린 거죠. 무리한 연결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재헌국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가 건국이 됐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닙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은 일제 하에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게 나라를 세운, 공화국을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말이.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이 건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정리를 딱 하시면은,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시면, 1919,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의 뿌리요. 또는 대한민국, 건국의 법통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이고, 그 다음에 건국이다. 4월 11일이 건국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임시정부, 그것이 대한민국 뿌리일 수는 없고, 그냥 교과서에는, 이번 교과서는 그게 없는데, 이전 교과서에는 모든 임시정부를 독립운동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도 설립의 목적이 통합 임시정부, 원활한,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온전한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장소에서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관점에서 하는 잘못된 이야기니까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운 역사 지식이나 교육을 보면은 1919년이 참 건국이다.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광복회에서 그걸 또 주장을 합니다. 광복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자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에게 그걸 제공하는 학자가 단국대 한시준 교수라고. 한시준 교수가. 그 양반이 그 책을 보면 참 위험한, 어떻게 자료를 그런 식으로 단장치라죠. 자기 필요한 것만 모아. 필요한 것만.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필요한 것만 싹 골라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공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니지만은 저는 사례를 볼 때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고중학 쪽이다 보니까 한 글자라도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양반은 꼭 필요한 부분만 갖고 와서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예, 했다면. 건국이라는 것은 뭐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거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운용할 수 있는 정식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정식 정부가 아니죠. 예. 한자로는 가정부라 그럽니다. 가짜 할 때 가. 그런데 영토가 없지 않습니까? 영토는 수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이 뭡니까? 균등 과세를 할 수 있어야 국민이지, 세금 거두지 못하면 그건 국민이 아니죠. 왜? 친목회를 해도 친목회 회원한테 회비 안 내면 그건 친목 회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주권은 있어야죠. 개인 주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주권은,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 없으면 그건 국가가 아니죠. 1919년 4월 11일에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했다고 뭐 여러 가지 자료는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개인의 집으로 이야기하면, 주택을 우리 언제 집을 사면 우리 이름 문패 달겠다고 문패 하나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내 집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면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 보셨죠? 내 집을 두고 이역만리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국가가 있으면 그거 떠돌아다니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경우는 참 눈물 납니다. 어려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그 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이라든가 뭐 이런 건국 기념이라는 게 전부 같이 해버리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광복절 이야기할 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년 되면 건국 20년 민족의 미래상 20년 1968년, 그 다음에 1978년 되면 건국 30돌, 그 다음에 78년 건국 30년, 98년 가면 건국 50주년, 김 대통령 제2건국 주창,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 김대중 대통령도 건국 50주년,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이 1948년을 건국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나라의 출발점을 본인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흔들고 이러면. 흔들고죠.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게 일종의 사람들로서는 정신적 지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원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참 내가 볼 때는 오늘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대책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근본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근본 없는 나라가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틀렸다고 해도 우리 목소리는 뭐 그야말로 그분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이제 네. 한번 뭐가 꽂히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그런 습성이나 이런 게 없으시니까. 그리고는 계속 자기 이야기를 네.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또 그게 맞춰서 계속해서 또. 예. 그러니까 자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학계가 또 갈라지는 거죠. 갈등, 대립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번도 그런 걸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진짜 없네요. 예. 이런 식으로 건국조차도 그러면은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들어가는 두 글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망언이라고. 언론은 또 망언이라고 씁니다.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러면 8월 15일에 건국이다 그러면은 언론에는 그냥 특히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언론 보도도 안 되지만은 뭐 이영훈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그 다음날 보면 망언이라고 보도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식인, 대학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 그 다음에 언론이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